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잃지 않는 쉬운 투자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네. 오늘 뭐 행복하셨습니까? 그래도 반등은 있었는데 네, 그간의 하락폭이 너무 컸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따라가야죠. 아직 이걸로는 부족하죠. 저는 뭐 거의 많은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종목한테 뺨을 맞으니까 네.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일희 할 수가 없네. 내일 일비를 위한 오늘 일희를 해야 되는데 짜증 났어. 너는 왜 안 오른대? 이러면서 네, 이때까지 떨어졌던 거 대비해서는 그러니까요. 조금 이번 그래도 뭐 양호합니다. 1% 네. 정도 코스피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네. 1.4% 올랐습니다. 어제 개인 투자자가 많이 샀잖아요. 코스피에서는 1조 원 샀었는데 오늘 코스피에서 5천억 매도했고 코스닥에서는 3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에서 또 2,700억 매도를 했고요. 네. 코스닥은 2천억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오늘 코스피에서 7,700억이나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7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야, 참. 어제 그 중국발 전기차 판매량이 반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관련된 밸류체인들은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네. 2차 전지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거 먼저 언급을 드리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84% 늘어났고 9월달 수치입니다. 전월 대비로도 15% 증가를 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전기차 판매가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증가세 기록하고 있고 반면에 내연기관차는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수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네, 9월에만 전월 대비는 15% 반등을 했고요. 내연기관.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내연기관은 뭐 판매 감소하는 거는 이제 촬영용 그 반도체 부품 부족이 조금 해결되는 모드로 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9월 그러니까 반등이. 지금 이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죠. 자, 드디어 공급 적체의 최전선에 있었던 자동차 반도체 칩의 공급 적체가 풀리는지. 네. 그리고 그 중국 승용차 협회 여기서도 반도체 칩 공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10월에는 9월보다는 판매량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전기차의 전력 사용량이 전체 전력 사용량의 0.13% 비중이어서 낮기 때문에 전력난 관련한 큰 영향도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오늘 완성차 업체들도 많이 올랐고요. 2차 전지 소재주들도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LNF가 13%나 상승을 네. 했고요. 끝이 없어요. 네. 네, ENF 지분 들고 있는 모회사는 거의 상한가 가더라고요. 대주전자재료가 11% 상승, 후성이 7% 상승, 네. 에코프로비엠이 4.5% 상승했고요. 배터리 셋업재들도 한 1%대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채널 이름을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 옛날에 2000년대에 많이 그랬거든요. 네. 일렉트로 증시각도기 TV. 일렉트로 케미칼 증시각도기 뭐 이렇게. 네.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들 뭐 전구 좀 뚫은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장비 업체들도 그렇고 네. 장난 아니었죠. 우리도 뭔가 2차 전지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앞서 나갔어. 2차 그쵸. 전지 다음에 발전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석탄값이 이렇게 뺨짝을 때리나? 참 이건 너무 앞서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거이자 투자의 묘미인 거지. 너는 너무 앞서갔어. 너희 때는 아직 안 와. 영원히 안 올지도 몰라. 이래서 팔면 그때부터 때가 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죠. 이게. 팔아야 할 때가 오네. 연매기는 이 시장. 이 역 같은 새끼. 죄송합니다. 내가 좀 맺혔어. 조금 지금 맺혀서 그래 제가. 죄송해요. 한이 네. 좀 많이 맺히셨네요. 네. 오늘 차량 그 완성차 업체들도 반등을 좀 크게 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이 말레이시아에 좀 몰려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확진자 수가 좀 감소 추세에 있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말레이 시발이라 그랬다. 요즘 왜 이렇게 아니 그게 억눌려 왜냐면 있으세요? 아니야 나 욕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말레이시아 발 이런 거 말레이시아발 공급 적체를 얘기하는데 급하다 보니까 말레이시발 이렇게 되는 거지. 나 참 오해 아님 저 방송에서 그렇게 욕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세게 그렇게 저를 보지 마세요. 저 착한 애예요. 네. 예. 그리고 공장 가동률이 80%까지 회복이 된 이후에 계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러시아와 브라질 경제가 좀 회복 구간에 있는데 현대차가 또 이런 신흥국에서 점유율이 잘 높더라고요. 팔죠. 네. 러시아에서 1위, 브라질에서 4위 기록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도 이제 베트남에서 1위, 인도에서 2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망 차질이 회복이 되는 국면으로 가면
그동안 타격이 제일 컸던 게 북미 시장 쪽이었거든요. 이쪽에서 회복이 좀 클 것 같다라는 의견을 신금투 정용진 연구원이 내줬고요. GM이나 포드 등의 북미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만도, S&T 모티브, SL 이런 자동차 부품 업체의 실적은 3분기엔 당연히 부진하겠지만 그 이후에 적체가 좀 해소가 되면 그때 빠르게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도 상당히 좋았죠. 네, 현대차가 3%, 기아차 2.4% 올랐고요. 만도가 7% 가까이 상승했고 현대위아가 5%, 현대모비스가 4% 올랐습니다. 네, 말레이시아에서 장사하는 회사도 좋아질 것 같네요. 네, 오늘 말레이시아에 이게 말레이시아발 훈풍이 막 불어오는 거죠. 말레이시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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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풍이 막 불어옵니다. 말레이시아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끝나라 좀. 그쵸.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방금 전에 제가 호주에 사시던 분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호주도 미국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면 세금을 낸 기록이 있잖아요. 네.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세금을 낸 흔적이 있으니까 작년도 당신 매출 이만큼이었지? 8알 줄게. 8알 줘버렸대. 매출의 8화를 그냥 8알 줬대. 그러니까 그냥 건식으로 돌려도 되는 거야. 건식으로 돌려도 맹 노는 거지. 그런데요. 직장을 나오고 사장도 뭐 80%면 됐지 뭐 이러면서 노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일하러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걸로 추정이 됐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요게 완전히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 복귀를 할 거니까 올해 연말께 그 수치들이 잘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 물류 적체는 조금 시간이 제일 뒤늦게 풀릴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으로 보면. 네, 오늘도 그럴 것 같은 게 지금 오늘 홍콩이 휴장인 거 아세요? 불났네. 저기 태풍 때문에. 태풍 나왔죠? 네, 휴장인데 홍콩 지역의 바로 위에 있는 선전시 있잖아요. 거기에 네. 옌텐항구라고 있는데 거기에 몰려 있는 선박이 대기 선박 수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지금 63척인가 많이 올라왔고요. 공급 적체가 좀 다시 공급 적체가 물류 적체가 다시 좀 심화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들긴 합니다. 네. 참 주식시장 다이나믹하다. 어디 앞 바다에 배가 몇 대 떠 있는지까지 분석하고 있고 말이죠. 예. 74쪽 볼 어떻게 게 됐다.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야. 세상은 정확하게 맞출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안전 마진이 있는 그런 주식을 하자. 자꾸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자동차 그 완성차 업체랑 부품 업체들이 몰려 있는 운수 장비 섹터가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요. 기계 업종이 사실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5.3% 올랐는데 두산중공업이 15% 올랐고요. 네. 뭐 한신기계 11.5% 뭐 이렇게 올랐는데요. 신재생이네요. 네, 신재생도 그렇고 원전 관련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뭐 네. WTI도 많이 올랐고 그렇죠. 지금 뭐 석탄 가격, 천연가스 가격 다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프랑스가 그 소형 모듈 원자로라 불리는 SMR 요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오늘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11일에 프랑스와 유럽 10개국의 16명의 경제 에너지 장관들이 원자력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기고문을 유럽 신문에 게재했다고 하고요. 12일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SMR 투자 본격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헤지펀드들도 원자력 발전 부흥기가 다시 올 것에 대비해서 우라늄 광물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런 보도로 나왔고요. 최근에 우라물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이어서 한전기술도 12% 상승, 한전 KPS 9%, 한전산업도 7% 네.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향후에 결국 2025년부터는 무슨 전쟁이 벌어질까요? 핵전쟁이요? 무슨 전쟁이 벌어져요? 아니 저기 소재 전쟁이 벌어져. 그러니까 원자재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2025년 이후에 이제 1000몇 기가가 되고, 그다음 뭐 한 2000기가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건전지를 만들 수 있는 리튬 그다음에 리튬 또 코발트는 자꾸 줄이긴 할 테니까 하여튼 그런 소재들이 네. 품귀를 맞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발전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진짜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수소는 신재생과 붙어가지고 생태계를 만들 것이고 지금 수소 1단위를 만드는데 전기가 한 3단위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면은 전기차 쪽으로 자동차는 전기차로 이제 정리가 되는 분위기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저께 그 GM 그 볼트 EV 네. 리콜 분담 비용에 대해서 LG가 발표를 했었잖아요. 7천억씩 부담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GM이 더 많이 요구를 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어저께는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가 합해서 총 1.4조 원 충당금 설정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GM이 이 LG전자하고 리콜 비용을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약 20억 달러의 리콜 비용을 추정을 했고요. 그 중에 19억 달러, 한 2조 2천억 정도 이 금액을 LG 측에서 회수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LG 측이 어저께 발표한 수치인 1.4조 원보다 2.2조 원이면 한 8천억 정도 더 큰 수치이죠. 네. 이렇게 수치가 큰 거에 대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설명을 했는데요. 충당금은 향후 발생 가능한 비용을 추정하는 것으로 회사별로 추정의 차이가 있다. LG는 구형은 전수교체, 신형은 선별교체 기준으로 산정을 했다고 하고요. GM은 구형과 신형 모두 전수교체를 전제로 충당금을 설정했다고 하고 또 GM은 여기서 환입한 부분까지 고려한 수치라고 합니다. 어쨌든 GM이 20억 달러 중에 대부분을 환입을 시켰는데 이제 리콜 비용의 분담 비율은 LG 측이 대부분 부담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LG 측에서는 이제 리콜 비용 더 이상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4조 원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1.4조 원도 굉장히 사실 크죠. 네, 끝났으면 좋겠어요. 또 리콜 사태 없어야 되겠네요, 진짜. 예. LG 화학이 오늘 1.5% 올랐고요. LG 전자는 1.6%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리오프닝 주들이 어저께 하락장에서 좀 방어를 잘했잖아요. 네. 오늘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백신 접종률이 일단 60%를 넘었습니다. 네. 예, 70%가 일단 위드 코로나 요 기점이라고 언급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일상회복위원회가 오늘 출범했다라는 소식에 조금 상승을 보였는데요. 위원회는 일상회복에 필요한 단계, 소요 시간, 백신 패스, 도입 여부 등을 결정을 해서 이달 중에는 실천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 제시해주면은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더 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슬슬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960명이었고요. 네. 그 전주는 2,400명이 넘었거든요.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 또 이번 주 들어서는 1,300명대, 오늘 발표한 게 한 1,600명 정도 이렇게 다소 2,000명대에서는 많이 안정화가 된 모습입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한 500만 명 정도만 추가로 접종하면 70%에 도달하거든요. 네. 근데 한 많으면 하루에 100만 건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빠르면 한 다음 주쯤에는 70%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진짜 저녁이 있는 삶이 열리는군요. 회식이 있는 삶입니까? 회식이 있는 삶. 네. 저녁이 그럼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간장량 많이 팔려야 되나? 이제? 진짜. 네. 예, 그래서 오늘 인터파크가 4% 올랐고요. 모드 투어가 1%, GKL 파라다이스가 각각 4%, 2%대씩 올랐고 제주항공도 2%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상장한다고 말씀드렸던 K카가 공모가가 25,000원이었는데요.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가 23,000원으로 끝났어요. 시가도 공모가를 하회해서 시작을 했고요. 공모가보다도. 네, 공모가보다도 따상 하회를 이하로 했습니다. 떨어진 게 아니고 공모가보다도. 그렇죠. 요즘에 따상 가는 종목들이 과거에 많았고 요즘에는 좀 많이 적어지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경쟁률이 많이 낮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확정 공모가가 그 희망가 하단보다도 낮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반 공모 경쟁률이 그래도 40대 1 정도 나왔고요. 상장 날에도 다른 공모주들 대비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부족이 최근의 상황은 좀 4분기 이후엔 해결될 거다. 그래서 네네. 완성차 업체를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중고차 가격 급등의 수혜를 본 이 K카에 대한 인기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반면에 온라인 판매 점유율 80%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PER이 한 20배 정도다. 네. 그렇지. 싼 건 아니죠. 뭐 싸진 않죠. 네, 20배면. 근데 뭐 성장성을 감안해서 이걸 정말 플랫폼 업체로 보면은 뭐 싸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거 뭐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규제 이슈도 좀 있거든요. 요 중고차 판매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풀렸는데 다른 새로운 규제가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근데 그 변수도 좀 있어가지고 조금 인기가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블룸버그가 아이폰 13 요 생산량을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반도체 부족이죠. 네, 최대 1,000만 대 감산을 할 예정이고요. 기존의 생산 계획이 올해 9천만 대였습니다. 네, 여기서 감산을 할 예정이고 아이폰뿐만 아니라 애플워치나 다른 다른 제품도 생산 차질을 빚고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애플 벤더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LG노텍, 하이비전 시스템, BH가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리오프닝 주들 좀 상승을 했는데 하나가 좀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에어 부산이라는 종목인데요. 신주 상장일이 15일입니다.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네. 한 2천억 정도, 2천억 초반 정도를 모집할 예정인데 발행 예정 주식수가 1억 1천만 주 정도입니다. 네. 근데 기존 주식수가 8,200만 주거든요. 기존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 이것보다도 더 많은 물량이 신규로 상장되니까 굉장히 물량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신주 상장은 15일인데 이틀 이 영업일 전인 오늘이 권리공매도 날이죠. 그래서 네. 오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4.5% 하락을 했습니다. 네. 워낙 뭐 현재 주가 대비 유상자 받은 금액이 싸니까. 네. 예. 주당 발행 금액도 2,030원입니다.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팔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에서 11월 MSCI 리밸런싱 때 신규 편입 예상 종목을 전망을 해줬습니다. 예.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LNF, FNF, 일진 머티리얼즈 언급을 했고요. 제가 이거 한 며칠 전쯤 저번 주에도 한번 요 전망한 리포트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는 LNF랑 FNF 정도를 제일 가능성 높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번엔 좀 개수가 늘었습니다. 지수 편입 시 예상 매입 수요는 LNF가 2,900억, 크래프톤 2,400억, 네. FNF 1,900억, 일진 머티리얼즈 1,700억, 카카오 게임즈 1,500억으로 추정을 했고요. 여기에 이 종목들을 추정하는 패시브 펀드 매수 수요도 한 1,000억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편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한 종목은 대우조선해양, 롯데쇼핑, CJ대한통운, BGF 리테일, CJ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참 오늘 그나마 좀 분위기를 조금 가라앉히는 건데 이제 그 공급 적체가 풀리고 나면 상당히 고조됐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라고 해야 되나 염려라고 해야 되나 네. 그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변해가는지를 잘 관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포인트는 석탄 가격이 고공행진을 했는데 과연 그 석탄 가격이 계속 고공을 행진할 중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꺾일지 꺾이면 다른 유가나 다른 천연가스 가격도 같이 꺾일지 여부 같이 패키지로 보시면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에 대해서 볼 수 있고 인플레이션에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만 지금보다 좀 잦아들면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뒤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